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이 지금 풍문에 대한 소문, 중공업 공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최근에 중공업이 해당 내용을 공시를 했는데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매각설 여기 관련돼 가지고 자구안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을 위하여 본입찰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없다. 그냥 협상 중에 있다. 그런 부분들 매각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제공지하겠다. 뭐 확정되는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6개월 이내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6개월이라고 그러면은 내년 한 5월, 6월 달쯤까지도 좀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두산중공업이 조금 언지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매각이 좀 협상이 잘 돼서 다시 좀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이대로 조금 시간이 장기화가 걸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서히 매도 규모를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보들한테 DICC 가격을 써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재판용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12월 8일 기사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거에서 최종 인수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조 원에 육박한 우발 채무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럼 니네가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분리해가지고 분할해서 소송에 대한 리스크들은 밥키스한테 전가를 시키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해줄게.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이 소송에서 중국 법인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이 가격을 따로 써내라. 이 두산인프라코어 가격이랑 중국 법인 가격이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건데 이 가격을 따로따로 써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이번 연내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연내 매각을 좀 하기까지는 이번 주 중에 저번 주까지는 좀 뭔가 소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기사가 좀 나왔었죠. 채권단은 연내 두산인프라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약정을 한 바 있다.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정권을 채권단이 지지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우선합 상태 선정에서 SPA 체결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장외에서 인수전 참여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GS건설 컨소시엄 본격 그러니까 GS건설이 갑자기 여기에서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유진도 그렇고 8천억 원을 안 써놨는데 GS건설이 갑자기 여기서 1조 딱 이렇게 써내버리면은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8천억을 받고 팔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화가 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지분 100%를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가치와 두산법인 DICC 지분 20% 가격을 함께 써내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현재 DICC 지분 80%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나머지는 20% 두산그룹과 소송 중인 IMM, PE 등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추후에 패소시 인수자가 판단한 가격과 FI들이 갚아야 할 차익만큼을 두산이 보존하기로 구조를 짠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인수 초기부터 DICC 우발 부채 문제는 후보들에게 가장 큰 고민권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니네가 여기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1조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게 그렇게 좀 이제 참고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발채부가 후보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로 좀 있으면서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좀 시켜놓고 일부를 좀 해소하면은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1조라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니네 부담 없이 써내. 약간 그런 흥행을 좀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라고 판단이 좀 된다고 하죠.
재판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매각을 한 다음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약간 보험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해서 우리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1조씩이라 줄 수는 없다. 그런 자료들, 참고 자료로 매각 금액들, 자, 그런 것들을 재판으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DICC 주구 간 계약에 동반 매도 권리, 드래그 얼롱을 포함했다. 추후 두산그룹이 제3자가 가격에 제시한 가격에 FI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두산그룹 소유 지분도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지분 인수 가격은 제3자가 제시한 가격 또는 연내 내부 수익률 중 낮은 금액을 택하기로 합의했다. 자,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면 제3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2심에서 두산그룹이 연간 IRR 15% 내에서 좀 인수하는 매매 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의지한다는 FI 측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여기에서 지연이자가 붙은 금액이 시장에서 거론하는 1조 원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두산 입장에서 수익률 보장에 과도한 점을 입증해 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매각에 대한 가격 중에 낮은 것들을 택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 금액을 써내라 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8천억이라고 했을 때 8천억 안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7천억이요, 뭐 두산 중국 법인이 1,000억이다 이렇게 써내버리면 이 낮은 금액을 택할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자, 이를 두고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가 쓰는 가격이 당시 제3자의 가격을 대체할 시장가라는 식으로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죠.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 후보들은 DICC 지분 20% 가격을 비싸게 써낼 경제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자, DICC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추후 우발침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두산이 보전해줄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자, 이런 부분들, 그룹에서도 인수 후보들이 제출한 DICC 가격을 재판부로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 여러 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일 거예요. 8천억밖에 내지 8천억밖에 받지 않는데 내지 않는데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밥캐산테 전가를 시켜버리고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시켜버리면 소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8천억이 너무 작다. 1조도 아니고 1조 해가지고 본전치기도 못하겠네. 우리 오히려 패소를 하면은 마이너스겠다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끌어보자. 뭐 해결책이 없을까? 약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법원에서 이 소송에 관한 문제 재판 이런 부분에서도 써낼 자료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이 원매자들한테 DICC 중국 법인의 가격을 따로 써내라 라고 얘기를 한 것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6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시계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이번에 좀 원매자 최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연내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좀 연내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구안을 좀 진행을 하면서 채권단에 좀 이제 호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채권단에 아니 8천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의 소송에 대한 리스크들도 우리 자구안을 진행을 하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채권단 니네가 좀 이해를 해서 시간을 좀 연기를 해줘라. 우리 어느 정도 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유상증자 1조 2천억. 이 금액을 일단은 부채 비율을 탕감하고 일단 할 테니까 좀 연기를 해주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도 매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빨리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빨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할 수 있게 좀 진행을 좀 이게 좀 벗어나게 해줘. 실적 부분들도 성장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부각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소송 부분들만 극대화되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매각에 대해서 좀 질질 끌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두산인프라코하고 두산중공업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겠습니까? 이 지분 자체를 두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산인프라코 사실 이 M&A 종목들은 기업들은 제가 이전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장기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같은 가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도 이게 뭐 쉽게 그냥 만났네 우리 결혼하자 물론 이런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런 협상을 좀 하면서 연애도 해보고 뭐 상견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 과정이. 이게 맞선을 많이 보러 다니고 나랑 결혼할 사람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 인수할 사람 가족이 될 사람 그게 M&A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 불확실성 확정되지 않은 이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 장기화 가능성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물론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M&A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또 나와주면 올라가겠죠. 이런 이슈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슈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든가 소송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누구한테 1조나 8천억 사실 8천억에 팔리는 것들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에 PER이 지금 6배 관련밖에 안 되는데 지분의 36%가 8천억에 팔린다? 두산인프라코 주주분들한테도 그렇게 뭐 좋은 호재 소식은 아닐 거예요. 호재 소식은 아닐 거예요. 차라리 1조에 팔리는 게 이 36%의 지분의 1조다. 곱하기 3하면은 3조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다.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에 대한 요인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8천억? 그래도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들 이슈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뭐 실망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신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교수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페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페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페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